자, 요즘 한국당이요, 좀 사라졌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에도 더 나아가서 문 대통령의 신년회견에도 또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도 한국당은 뭔 반응이에요. 그냥 툴툴거리는 불만을 가진 사춘기 소년 정도의 반응 외에 한국당이 뭘 반응을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 한국당이 가장 열심히 이렇게 물고 늘어졌던 것은 임종석의 UAE 특사 의혹인데, 그것도 처음에는 임종석의 UAE 특사 의혹이 북한과의 모종의 접촉을 하기 위해서 UAE를 빙자해서 레바논에 간 의혹을 제기하는가 싶었더만은 기껏 한 거라고는 탈원전 이야기를 하고 원전 리베이트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현 정권이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쪼고 압박하는 부분을 MB 입장에 서서 방어해 주려고 만났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비판을 했지만은 홍준표 대표가 이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담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한국당이 친박을 척결하고 다시 친이 정당으로 돌아간 겁니까?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고 홍준표가 당을 장악했다는 것이 결국 친박에서 친이로 간 겁니까? 그들이 이야기한 1차 혁신위원회와 2차 혁신위원회 신보수주의는 이명박 계열 수구 꼴통 정당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겁니까? 제가 요즘 가장 기가 찬 것은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좀 멍청한 문빠가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툭 하면 이명박 앞잡이 황장수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정말 문빠의 수준이 옷소리도 못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미도 그것보다는 머리가 좋겠습니다. 저는 MB고 박통이고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기껏 물고 늘어졌다가 핵 폐기물 이야기를 하고 한 UAE 군사협력의 이명계약 이야기 나오니까 깨갱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홍진호를 제대로 물고 늘어졌습니까? 제천 참사에 갔다가 기껏 민주당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했을 걸로 보이는 한마디로 야지에 꼼짝 못했고 무릎 꿇으라니 무릎 꿇고 왔습니다. JSA 기순병 문제를 제대로 물고 늘어졌습니까? 영흥도 낫십배를 제대로 물고 늘어졌습니까? 뭔가를 물으면 제대로 해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 한국당이 MB 보호당입니까? MB의 문제는요, 다수가 누구 건가 많은가 문재인 대통령 이하 현 정권은 크게 관심이 있어요. 그 다수가 누구 건가에 따라서 뭔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권이 MB하고 해결할 문제지요. 저도 MB가 개인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가를 검찰이 들이밀고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도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수가 누구 거냐고 온통 이렇게 다 쑤셔놓고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하고 그 주변에 전직 사장인이 형을 조사하고 이렇게 아들을 조사하고 이러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명박 건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 지자체 선거까지 끌고 가면서요, 하나씩 까발리면서 보수의 실체가 이렇게 탐욕적이었다라고 국민들 앞에 알리면서 현재 특수활동비에 이은 또 하나의 건수를 몇 달짜리로 이렇게 설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이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이 방어해야 될 문제고요. 그 양반은 자기를 지키는 데는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공연히 나서지 않아도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스스로를 지키려고 잘 알아서 할 겁니다. 한국당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국당은 지 앞가름이나 해야 될 건데 지금 이명박 지키는데 쓸데없이 힘을 쓰고 자빠졌습니다.
자, 한국당이 정작 북한의 올림픽 대표단이 오는 문제에 우리는 그 꼴 못 본다. 우리는 한반도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북한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 올림픽도 보이콧하겠다. 우리는 당원들과 더불어서 올림픽 보이콧하겠다. 한번 그렇게 내지를 수 있는 용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평화협정에 대해서 저 서명하러 다니는 사람들 누가 뒤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그리고 평화협정 서명에 대해서 정부에서 뒤에서 지시를 하느냐. 통일부에 평화협정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다는데 그 내용을 공개해라. 또 더 나아가지고 평화협정을 법률 심의를 받았다는데 뭘 심의를 받았냐. 로펌에. 그것도 공개라고 한국당이 물고 늘어져야 되지요.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말만 순간적으로 꼭 뭐 하나 들어먹어 가지고 심통이 가득한 아들처럼 툭툭 내지르고요. 그걸로 끝입니다. 내지를 때는 좀 독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본질을 위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내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쫑알거리는 식으로 내지르고 끝난다는 겁니다. 당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제가요 한국당 좋아는 안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국이 이렇게 기울어지니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홍빠들이 몰려와 가지고 무슨 보수 분열이니 이딴 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사람 되기 걸렸어요. 어제 한병도하고 조명균 둘이서 한국당의 홍 대표를 만나 고위급 회담 설명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병도가 왜 갔냐? 조명균만 가면 되지. 수석 대표만 가면 되지. 한병도는 개헌 설명하러 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은 그게 아니다고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자, 홍준표 대표를 만나러 가가지고 조명균과 한병도는 40분간 비공개 회동을 했대요. 홍 대표가요. 이 시점에 이런 사람들하고 비공개 회동을 하면 안 됩니다. 비공개로 뭔 이야기를 하려고 비공개로 합니까? 자, 40분 뒤에 나왔는데 조명균은 고위급 회담 결과를 설명드렸고 정부에서 차분히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언제부터 이렇게 친절하게 문정권이 야당에 장관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까? 그러면 적폐청산을 한다고 야당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보내갖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요 누구 잡아가겠습니다. 대표도 걸려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설명한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자들이 뭔 약을 쓰려고 이렇게 왔나 하고 의심을 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리선거이처럼 홍준표 대표가 언론 다 들어오서 이 앞에서 이야기합시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핵에 맞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핵균형론 이야기도 나왔냐는 기자의 질문에 회담과 관련된 얘기가 주로 오갔고 시간적으로 그 이야기까지는 못했다 말을 했고, 자, 조 장관이 취재진을 상대하는 동안 대표실 앞쪽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던 한병도 수석은 조 장관의 브리핑이 끝나자 급히 엘리베이터로 갔다는 겁니다. 기자 앞에 노출이 안 되려고 한 거죠. 자,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지자체 선거하고 그리고 개헌 동시 투표를 하자 했기 때문에 개헌 때문에 한 수석을 보냈느냐 하니까 한병도는 전혀 없었다. 요만큼도 없었다 하면서 당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가고 나서 함진규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홍 대표께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출발이 돼야지 정치쇼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아울러 북핵의 시간을 벌어줘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런데요.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은 뭐뭐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존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언론은 또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요, 독자나 시청자들은요, 더럽게 듣기가 싫어요. 저거가 국민 앞에 이야기하면 국민이 상전이고 대통령이라도 국민의 공복인데 대변인이란 작자들이 나서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지가 빌어먹을 출세 먹기에는 그렇게 말을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은 국민들은 듣기가 불쾌한데요. 보수 야당의 정책위 의장도 그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홍 대표가 북핵 저거와 비핵화가 핵심이라는 것을 전달하셨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명균 장관도 의견을 청취하셨으니, 이제 조명균까지도 하셨으니 합니다. 협상 감지 과정에서 염두에 두실 거다. 일개 당의 정책위 의장이면 그래도 서열 매디는 될 건데, 이런 사람이 무슨 부대변인도 아니고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대표에 대해도 하셨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조명균도 뭐 하실 거라. 정말로 야당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투쟁성 자체가 결여된 이런 사람들이 한국당에 수두룩하게 지금 고위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자, 함 정책위 의장 또한 한병도 수석의 설명처럼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설명에 의해 개헌이나 일본 위안부 문제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홍 대표라면요, 우리는 북한한테 한 푼도 주는 걸 허용할 수 없고 한반도기 입장도 눈떠고는 못 본다.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려면 하지 마라. 그리고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협상은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욕 좀 먹겠지요. 문바들이 세니까. 그렇지만은 정치는 자기 지지 집단을 향해서 하는 거고 자기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거지, 적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소신도 없으면요, 정치하지 말아야지요. 기껏해야 지지율 15% 안팎 나오는 정당에서 뭘 잃어버릴 게 더 있다고 눈치를 그렇게 쳐보고 자빠졌습니까?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홍 대표를 향해서 불출마할 거면 당협은 왜 만나라는 이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상현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자, 지방선거로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라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 한국당은 현역 의원들이 다 몸을 사리고 있고 서울, 충청 어디에도 주요 후보가 없다. 당에서 서울, 경기는 가시밭, 부산, 경남은 쑥대밭이라고 하고 이대로면 TK 자민련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거다. 확실한 데가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위기감이 넘치는데 비상한 각오와 대책이 필요한 한국당에 홍준표 대표는 이 와중에 대구, 북구, 을에 당협위원장에 공모 신청을 했다. 요즘 뭐 꽃길을 걷게 해줄게라고 지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눈꼴 시러워서 그 뒤부터 꽃길이란 말만 오면 저는 그냥 이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대구, 북갑이 그야말로 한국당에는 꽃길이죠. 한국당 이름으로 빗자루를 갖다 꼽아놔도 당선시켜 줄 겁니다. 보수주의 대신 보신주의를 택했다. 텃밭 대구에 셀프 입성했다. 이런 비난이 지금 거세다는 겁니다. 홍 대표는 대구 민심을 다잡아야 한다라고 하지만은 걸세다. 정말로 흩어진 영남 민심을 잡자면 험지에서 덤비는 게 더 당당하고 홍준표다운 정면 돌파다. 영남 민심을 잡으려고 했으면 대구가 아니라 김해, 노무현 대통령 고향 동네에다가 지역구를 해서 그쪽에 있는 김경수하고 붙어야지요.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영남이라고 끈질어 자는 거지. 홍준표가 거기 있거나 없거나 대구는
무사합니다. 자, 전임 새누리 대표는 호남에서도 출마를 했다. 이정현 대표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월 서울시장 선거 때는 송파 노원에서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홍 대표가 노원 보궐선거 나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물난을 돌파하기 위해 홍 대표는 96년 15대 총선 때에 신한국당 성공 방정식을 토대로 깜짝 카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때 신한국당에 이 YS가 당시 총선 때 이 승리하는 방식의 이 공천들을 외부에서 많은 인물을 영입해서 했지요. 그런데 96년에 총선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97년에 IMF 오면서 정권을 70몇 석밖에 안 되는 국민회의에 내주지요. 당시 신한국당은 대대적인 인재 영입과 개혁 공천으로 총선에서 승리했고 홍 대표도 모래시계 검사로 그때 영입되어서 이 송파갑 국회의원이 됐다. 검사 시절 돈키호테식 희생과 솔선수범이 민심을 모았다. 공직 헌신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 사람 그래 참 좋게 말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대표가 앞장서 당의 텃밭에 안주하는 모양새다. 따뜻한 안방에서 내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행태로는 15대 공천과 비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다. 한국당은 오랫동안 정치 사관학교, 즉 정치 등용문 역할을 했고, 그래서 현 야당에 있는 김부겸이, 김영춘이, 또 손학규 같은 사람도 한국당 출신이다. 더 나아가가지고 그렇게 한국의 보수의 일각을 담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양산하던 한국당이 어찌하여 이제는 이렇게 무능하고 보신주의적으로 돼버렸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정권을 내주게 된 부분은 이 박통 개인의 무능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당도 철저하게 그 이상으로 대응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당의 지지율이 생기지도 않은 안철수, 유승민이 통합당에 비해서 지지율이 더 처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권을 뺏기고 탄핵되는 사태까지도 겪어서면서도 웰빙 체질을 바꾸지도 않았고, 공무원 정원에는 반대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과 보좌관 정원에는 한국당이 찬성을 했다. 국민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자라는 말까지도 나왔는데 저것들 밥그릇 챙기는 데만 당당하다. 자기 희생과 헌신은 미적거리고 밥그릇은 엄청 빨리 챙긴다. 보수당이 아니라 이익결사체다 하는 말까지도 나온다. 힘은 좋고 많이 먹는데 일은 전혀 안 하는 머슴 같아. 그럼 정력이라도 좋아야지. 정력도 안 좋아요. 홍 대표는 그걸 소속 의원 중에는 의원직을 알바 또는 노후 대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했고 10%만 치열하다 했는데, 홍 대표도 미안하지만은 그 10%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후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 좋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괴멸 상태에 이르는 보수 정치에 치열함조차도 없고 그냥 대구에 가서 스스로 빗자루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여예고 내 빼놓고는 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나는 바람풍 해도 너희는 바람풍 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더 듣겠습니까? 홍 대표는 대구 출마하지 마세요. 자, 출마도 안 할 사람이 대구 가서 당협을 왜 합니까? 차라리 김해 가서 당협을 맡으세요. 자, 모래시계가 이제는 뭐가 돼버렸어요? 이제 바람 빠진 풍선이 돼버렸습니다. 정치를 어찌 이따위로 하고 있습니까? 한국당 이래가 미래 있겠어요?
요즘 이 와중에도요. 얼마나 좋아요. 안보를 가지고 지자체까지 한번 밀어붙이는 거. 자, 3월 달쯤 정부가 개헌 밀어붙이면 이거 날려버리고 우리는 개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이 정권의 핵심들이 문정인, 임종석 등이 퇴진돼야 된다. 자, 이번 지자체는 이들을 퇴진시키는 장으로 삼자면서 유승민이 안철수 보고 좀 만나자 해서 야권이 정의당만 빼놓고 연합 공천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야당을 아울러서 문정권과 1대1로 싸우려고 하고 안보 위기에 총대를 메면서 선거판을 안보판으로 몰고 가면 선거를 이길 수도 있는데요.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겁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대구 가가지고 고구마 구워 먹으려고 그럽니까? 군밤 구워 먹으려고 그럽니까? 정말요. 사람은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